기본교육과정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교재를 보시면 초특, 임용, 수학, 기출 보기 그래가지고 쭉 연도별 문제가 쭉 나와 있고 테마별 문제, 서로 관련된 문제를 묶어놓은 게 테마별 문제입니다. 저하고 1, 2월 달에 수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연도별 문제, 2017부터 2021학년도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초과정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쓴 문제가 있고 초과정을 변형한 문제가 있고 아니면 특수만 별도로 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과정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쓴 문제는 초등교육과정에서 쌤 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수만 별도로 낸 문제와 변형한 문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출 분석표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교육과정 이론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선생님들 저하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2페이지는 2페이지 보면 이렇게 2021학년도 B7번 초등교육과정 무슨 말이냐면 초등특수임용고사에 2021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 시험 봤겠죠. B면 7면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초등교육과정 문제다. 초등교육과정과 100% 무엇?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과정에서 다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너뛰고 바로 몇 페이지 오냐면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럼 7페이지부터 문제가 이제 여기 보십시오. B3번인데 자 이것은 B3번에 나왔는데 기본교육과정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만 별도로 선생님들 물었겠죠. 자 그럼 기본교육과정에서 비교하기 단원의 문제입니다. 도입, 활동, 정리, 유의사항이 쭉 나와 있죠. 이제 자 그랬을 때 봅시다. 1번 문제 A에서 사용한 비교 방법은 A 봐 A. A에서 사용한 비교 방법을 쓰고 장단점이 뭐냐 한계점이 뭐냐 쓴 그 말이에요. 지금 큰 그릇과 작은 것을 관찰하여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와 있네.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시각적으로 비교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각적. 자 시각적으로 비교한다 이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너비와 높이가 다른 두 개의 그릇의 드릴을 관찰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이거면 답이 나왔네. 그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건 뭐야? 직관적 비교죠. 그럼 직관적 비교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교사가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될까요? 직관적 비교로 정확한 비교. 근데 사실은 직관적 비교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가 돼 있어야 돼.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A, B를 주고 A가 더 많냐 B가 더 많냐라고 물어봐. 이런 것들은 무슨 비교가 가능해? 시각적으로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의도적으로 여기 봐. 모양과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가 더 지금 많냐,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큰 그릇이냐, 뭐가 드리가 더 많냐, 양이 더 많을 것인가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눈으로 하기에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더라. 그게 바로 뭐가 될까? 한계점. A에 그대로 선생님 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활동 1에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란 말이 있습니까? 무엇을 비교하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에 대한 선생님들 직접 간접 비교입니다. 그럼 직접 비교는 선생님 뭐죠? 직접 포개어봐라.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치? 간접 비교는 매개물이 필요해요. 매개물이. 그럼 직접도 문제점이 있고 간접도 매개물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아니 그 문제점이 직접의 문제점, 간접의 문제점. 그러니까 직접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매개물을 통한 간접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봐, 선생님들.
학습 목표가 뭐냐면 학습 목표가 여기서 두 개의 그릇의 드릴을 비교하여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은 것, 더 적은 것을 무엇 찾을 수 있다. 그럼 선생님들 하나에 들어있는 양을 다른 거에 뭐 할까? 부었을 때 용기에 넘치는지 넘치지 않는지를 뭐해? 알아보면 직접 비교죠. 근데 직접 붓기가 힘들어. 그럼 뭐 할까? 제3의 용기에 뭐 할까? 부어가지고 선생님들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지에 선생님 보시면 여기 관련 선생님들 답지 봐봐. 한 용기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 물을 다른 용기에 부어 넣으면서 처음 용기에 물이 남는지 가득 찬지 이게 직접이야. 간접은 지금 두 용기에 가득 찬 물을 제3의 용기를 사용하여 거기에 무엇 부어보고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제3의 용기 직접 간접에 드릴을 불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유의사 여기 보십시오. 유의사 직접 비교하기 활동하기 전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은 그릇인지 그릇이 무엇인지 자 핵심 포인트 뭐 해보고 추측해보고 비교 활동을 눈으로 비교한 결과와 직접 비교한 결과를 눈으로 비교한 것, 직접 비교한 것 기록해봐라. 추측을 검증해봐라. 그러면 역량은 선생님들 뭐가 돼요? 역량? 그렇지. 추론이 되겠죠. 이 5점짜리 문제는 선생님들 굉장히 이번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문제에서. 왜? 국수사가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5점 이걸 맞아줘야지 선생님들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가장 기본입니다. 선생님 중요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길이가 한번 나왔고 들이가 나왔으니까 무게와 관련지어 직관, 직접, 간접, 임의단위, 표준단위 굉장히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3페이지 가봅시다. 선생님 복습하실 때는 해설 다 한 번씩 선생님 읽어보십시오. 해설은 저하고 다 수업 시간에 해서 저는 넘어가지만 선생님들 읽어봐야 돼요. 교재 13페이지. 어, 13페이지 문제 2020학년도입니다. 여기 2020학년도 B3번 문제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1, 2학년 짝수와 홀수 초과점과 관련된 내용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제 수업 계획 여기를 주고 출제 스타일을 봤더니 선생님들 나에 사용되는 수업 모형을 쓰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이게 1점짜리 문제로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수업 모형 선생님 보실래요? 여기 도입 그 다음에 정리 제가 선생님 뭐라고 했죠? 초등교육과정 파트에서는 도입과 정리를 빼버렸잖아. 근데 기본교육과정 지총에는 도입 정리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제에 도입 정리가 주어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전개에 보면 법내 제시 및 법내 분류하기, 공통성질 추상화하기, 개념 정의하기, 익히고 적용하기. 무슨 학습 모형? 개념 형성 학습 모형으로 짝수와 홀수를 물었죠. 개념 형성 학습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쉬웠죠? 그 다음에 15페이지. 15페이지 문제 보십시오. 15페이지 2019학년도 B3번의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관련이니까 여기 기본교육과정 5, 6학년 수화연산. 그럼 기본교육과정 5, 6학년 수화연산에서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다 그랬잖아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교수학습 과정한 얘기 보실래요 선생님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또 봅시다. 이 부분 봤더니 역시 초등 특수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도입이 있고 정리 및 평가를 주었구나. 그리고 새로운 문제 상황, 원리의 필요성, 수학적 원리가 된 조작 활동, 그 다음에 원리의 무엇, 형식화, 익히기, 적용하기, 정리, 평가. 자, 이 수업 모형의 명칭은 뭐가 됩니까 선생님들? 항상 초특의 문제 스타일 선생님 뭐죠? 뭘 써봐라. 명칭을 써라. 명칭. 그리고 기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무슨 수업 모형? 원리탐구 수업 모형 맞죠? 자 그럼 기억 파트의 선생님들
요거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이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 맞죠? 그럼 이 부분을 선생님 공부하려면 요걸 같이 봐야지. 오늘 22 더하기 11을 공부해. 그럼 22 더하기, 자, 22 두 자릿수를 10모형과 1모형의 낱개 모형으로 나타냈잖아, 선생님들. 그걸 이제 수로 대신했죠. 숫자를 쓸 때 자리에 따라 숫자한테 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써라. 위치적 기수법이야. 뭐다? 위치적 기수법이야. 중요한 것. 위치적 기수법.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초과적 문제가 쓰면 똑같죠. 그럼 그 다음에 A. 의외로 이 부분 많이 듣습니다. A 부분에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고 문장제, 그 다음에 선생님 보면 조건을 바꾸어서 뭐 해라 지금? 새로운 문제를 뭐 해보아라? 만들어 보아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선생님들. 조건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제에 무엇?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기억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야. 문제 만들게 하면 창의가 아니라 선생님들 역량 쓰라고 했잖아요. 역량. 그러면 뭐가 된다? 문제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리탐구 수업모형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총 우리 3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6점 중에 지금 3점이 지금 출제가 2019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정 별도로 있고 기본교육과정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가고 싶습니다. 18페이지에 2019학년도 문제 있죠. 2019학년도의 문제에 보면 이제 B7번에 초등교육과정 관련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수만 별도로 된 거야. 초과정은 안 나와요. 이 문제가. 자, 여기 문제 보면 3, 4학년 삼각형입니다. 성취 기준. 그게 지금 가죠. 가에서 보면 이제 이등변 정삼각형,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그리고 앞에서 뭐 해봐라? 분류. 그럼 이 삼각형을 분류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분류 기준이 선생님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십시오. 여기 교육과정 문제만 풀어봅시다. 강론은 지금 2번, 3번은 다 저도 강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번만 풀 겁니다. 1번 문제 왔으면 관련 지었을 때 분류해봐라. 삼각형은 뭐에 따라 분류. 이게 봤더니 이등변 정삼각형 뭐였어요? 두 변이냐 세 변이냐. 변의 길이 직각을 중심으로 직각보다 크냐 작냐 각의 크기. 그래서 기역 니은의 기준으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그러면 앞으로 정다각형도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더라. 자, 그럼 복습할 때 선생님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 꼭 선생님들이 숙제야. 애들이 다각형을 여러 개의 각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으로 이해하는 경우 다각형에 대한 오견입니다. 자, 그럼 문제 충분히 다각형에 대한 개념을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각자 꼭 선생님들 찾아보십시오. 아직 강론을 안 했더라도 이론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꼭 알아봐야 돼. 자, 이렇게 이게 초등 특수만 별도로 나와서 앞에 초과정을 그대로 갖다 쓴 문제보다는 훨씬 더 뭐할까 쉬운 편에 속하죠. 선생님 그런데 이거 다 맞춘 사람 드물어요. 이런 문제를 잘 맞추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문제. 그 다음 20페이지 20페이지 2018학년도 A4변에 초등 특수에 제시된 초등 교육과정 문제인데 이것도 초등 특수만 별도로 출제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초등 특수만 별도로 출제했을 때 이 문제도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자, 3, 4학년 초과정 선생님들 측정이야. 3, 4학년의 측정. 교수 내용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 무슨 평가? 형성평가야. 이것만 봐도 선생님이 충분히 답 쓸 수 있어요. 형성평가는 자 문제 선생님들. 형성평가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형성평가는 선생님들 우리 절대평가입니다. 무슨 평가다? 절대평가. 그럼 절대평가는 다른 말로 쓰면 이겁니다. 목표 지향 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목표 지향 검사. 이 목표를 다른 말로 준거 지향 검사예요. 그러니까 형성평가의 목적은 이 교수학습 도달도를 판단해서 도달하지 못했다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서 어떻게든 목표를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문제를 봅시다. 3명이 이어달려서 수미는 320m, 영희는 400 무엇 10m를 달렸습니다. 진수는 영희보다 230m를 더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선생님들 단위가 뭐죠? 한 개의 단위로만 선생님들 이루어져 있죠. 이게 뭐야? 단명수인데, 자, 그 밑에 봤습니다. 그 밑에. 수미와 진수가 달린 것도 모두 몇 킬로미터 몇 미터입니까? 단위가 몇 개야, 선생님들? 2개. 이거 뭐야? 복명수 맞습니까? 여러 가지 단위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자, 이거야. 그럼 복명수와 단명수 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킬로미터와 미터 있습니까? 단위와 단위 사이의 무엇? 관계죠. 그러니까 단명수, 복명수야. 그러니까 단위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지도할 때 2015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나친 단위 한산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 되어 있었죠. 이게 교육과정을 그대로 선생님들 반영한 문제들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주 선생님 잘 나왔어. 3번 문제. 나의 밑줄 친 기억에 비했을 때, 기억은 선생님 뭐죠? 지필검사예요. 식수고 1116m라고 썼습니까? 니은은 뭐야 선생님들? 면담이죠. 면담. 자, 면담이 가는 장점을 평가 방법 측면에서 쓰라고 했잖아. 자, 면담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봐. 면담 결과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라고 했죠. 그럼 지필평가는 답만 뭐해? 확인했죠. 면담을 해보니까 얘들의 무엇? 문제결 과정, 사고 과정,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파악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드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면담법의 작점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평가의 목적은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학생의 사고과정, 학생의 문제결 과정,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워하는 점 등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굉장히 이런 형태의 문제는 중요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다 과정 중심 평가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23페이지로 가봅시다. 23페이지. 23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2017학년 B7번 문제 초등교육과정 문제에 되어 있죠. 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 성취준도 물어봤고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물어봤어요. 이때는 지금 초등에는 또 문제가 안 나오고 초등 특수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제는 선생님 우리 임용고사 문제 현장 교사가 출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력 풀의 선생님들 현장 교사가 자격 조건이 주어지면 신청하면 그 교사가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 이제 현장 교사들이 문제를 출제한 스타일들입니다. 아주 선생님들 그 구체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도 초등학생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로도 물어봅니다. 자, 여기 봐봐. 이 문제를 보면 일단은 3, 4학년군의 성취 기준의 일부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 5학년 분수의 덧셈 뺄셈 단원을 주도하더라. 그러니까 수가 연산인데 3, 4, 5, 6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리 봐라. 코드 번호 있고 4학년. 가로 분수의 덧셈 뺄셈을 이해하고, 자, 덧셈 뺄셈 했으면 여기서 덧셈 뺄셈 계산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옆에 가의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보십시오.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됐냐면 7분의 2 더하기 7분의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여기다 쓰면 적어놔야지. 여기서 단위는 뭐예요? 7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는 7분의 1이 몇 개야? 2개. 여기는 7분의 1이 몇 개? 3개죠. 단위가 똑같죠. 그 말은 선생님 여기 단위 분모가 지금 뭐예요? 지금 똑같잖아. 즉 이걸 보니까 이것은 뭐가 같은, 그렇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이구나.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분모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4분의 3 빼기 6분의 1 있죠. 뭐가 달라? 분모가 다르니까 곧바로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분모가 다른 것들은 분모를 무엇? 같게 해줘야 돼.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문제에서 분수의 덧셈 뺄셈은 단위가 뭐에 의해서? 분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7분의 2, 7분의 3, 7분의 1 분모가 다른 경우는 단위의 무엇? 통일. 그럼 단위를 통일해야 돼. 그럼 그 밑에 크기가 다른 분수를 다양하게 표현. 자, 이걸 우리는 무슨 분수라고 한다? 동치 분수라고 합니다. 동치 분수. 다양하게 표현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 통분을 하는 것도 무엇? 선수학습. 통분 전에 선생님들 자 무슨 선수학습이냐면 최소 공배수. 주어진 두 분수의 무엇?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라. 그러면 4분의 3 빼기 6분의 1. 자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자 4, 6의 무엇? 최소 공배수 있지 않았음? 4, 6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 12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거야 쌤들 4분의 3이 뭘로 바뀌었어? 12분의 9, 6분의 1이 12분의 2. 그러니까 분모를 뭘로 했습니까? 최소 공배수로 지금 제시했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가라는 거야. 띠원 그림을 이용했습니다. 그림, 영상 초상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1,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을 문제의 상황을 뭘로? 그림으로. 그러면 자 여기 4분의 3에서의 단위는 이거야. 6분의 1의 단위는 이겁니다. 자, 이 크기가 뭐해? 다르죠? 그럼 이 크기를 뭐 해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즉 분모를 똑같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분모를 똑같게 맞춰준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랬을 때 어떻게 선생님 우리가 애들을 지도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4분의 3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선생님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봐. 선을. 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분의 1이죠. 크기가 똑같아서 선생님들 이렇게 선을 그어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 여기 부분하고 이랬을 때 여기 부분은 전체 몇 개 중에 몇이야? 12개 중에 하나죠. 12분의 1이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다양하게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답지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없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됐어, 선생님들? 지금 12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12분의 무엇? 2. 하나는 12분의 9.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지금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림 형태야.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지도해야지. 이 과정 없이 그냥 야 최소 공배수 구해. 그리고 암기해라. 이런 걸 도구적이해. 아니면 이걸 통해서 통분의 과정을 유도하는 것을 관계적 이해라고 했죠.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공통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하지 않더라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인정해 줘라. 선생님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봐봐 여기. 어떻게도 선생님들 하는 거 인정합니까? 그냥 9하고 6을 뭐해? 곱해. 분모의 곱으로 공통 분모 54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분명히 초등교육과정에 통분할 때 최소 공배수 분모에 고불하라고 명시가 선생님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보십시오, 선생님들. 25페이지. 25페이지 2017년도 A6번 기본교육과정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지금 물의 양이 같은 거 찾아보아라. 올해 임용고사 선생님들 문제는 여기는 지금 3, 4학년이야. 3, 4학년. 그러면 1, 2학년?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1, 2학년이니까 선생님들 무슨 비교해 봐야 돼? 직관적 비교였지. 3, 4학년은 직관적 비교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직접 비교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의 양이 같은 것. 그럼 여기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컵 2개 준비해라. 있어요? 제시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까?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컵 2개가 그려진 자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얘는 다른 양에 들어있는 컵 2개가 그려진 자료. 지금 분명히 이 그림과 올해 임용고사 문제 출제 그림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 기출문제 잘 보면 올해 임용고사 문제는 선생님 이거 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왜 올해 문제는 이렇게 됐을까? 올해는 직관적 비교의 문제점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크기와 모양이 다른 그릇을 제시했고 여기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그릇을 제시했죠.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된 선생님들 이거 기억이 기억이 활동 1을 하기에 적합한 이유를 뭐해라? 지금 써라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요거 그리고 활동 2에서 드리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서 니은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운의 어떤 표상 영역인가? 이게 봐요. 일단은 컵에 같은 양의 물 따르기, 같은 위치의 표시가 있는 2개의 컵의 표시선까지 무엇? 물 따른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됐죠? 그럼 그 다음에 투명하고 모양 같은 컵 2개 물 따랐겠지. 그 다음에 3봐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그림 찾기. 2개의 그림자리 중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것을 지금 찾아봐라. 일단 선생님 이거야. 이 문제와 선생님들 관련해서 일단 제가 분석하듯이 이렇게 해서도 보면 이것만 보고도 이게 지금 직관적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가 활동 1이야 지금. 기억이 활동 1을 하기 적합한 이유. 결국은 이거 지금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컵이야. 그럼 같은 양이 들어있는 컵 살펴보기. 즉 이것은 무슨 비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직관적 비교잖아. 이렇게 제시함으로 측정 가능한 속성을 무엇?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겠죠. 같은 걸 찾아보겠죠.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 문제는 무슨 비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직관적 비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 이런 직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 자료를 제시할 때도 분명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컵의 물의 높이만 달리해주면 쉽게 직관적 비교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직관적 비교의 문제점을 알아보려면 이것처럼 모양과 크기가 다른 걸 제시해라.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 1번 문제부터 활동 2에서 지도하기 위해서 니은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 니은 봐봐 니은이 지금 뭡니까? 같은 위치에 표시선이 있는 2개의 컵에 표시선까지 물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직접 내가 물을 뭐 해본다? 따라본다. 그럼 뭐가 되지? 작동적 표상이 되겠죠. 직접 물을 따른 건 작동이야. 근데 그림을 보면 뭐야? 이건 영상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물을 따라본다니까 선생님들 작동적 표상.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브루노의 EIS. 선생님, EIS는 이 다음에 또 출제가 선생님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문제가 반복되는데 2017학년도는 왜 선생님들 1, 2학년을 물었을까? 이때는 2015가 1, 2학년이 적용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이니까 직관적 비교에 초점을 두고 크기, 모양이 같은 것, 높이만 달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3, 4, 5, 6학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직관의 문제점. 자,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점은, 앞으로에서는 임용고사 출제에서 뭐가 중요할까? 자, 직접 비교, 간접. 선생님, 간접 비교가 있었고 교육과정에 임의단위하고 뭐하고? 보편단위. 임의단위의 불편성, 보편단위의 필요성이 기본교육과정 측정에서 출제빈도 가장 높습니다.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기본교육과정 기출문제 파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